보면 안 돼? 약간 시간이 맞지 자, 원자 구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10분 안에 정리를 좀 끝내줄게요. 원자 구조 제일 처음에 있잖아.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지. 뭐라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가 실험했냐면 돌턴이라는 사람, 톰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다고? 음극선 실험을 한 거야.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이 음극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그림에서 조금 보면 나와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있고 이게 금속판이야. 금속판이랑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속판에다가 여기 또 금속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지를 연결했다 치자. 물론 이게 지금 되게 고압이에요. 고압 전지를 걸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으로 해서 전지를 연결을 했대.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빛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빛들이 생기더라. 근데 이 나오는 빛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는 무슨 극이 걸려있으니까 플러스 극이 걸려있으니까 전기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자들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여기 나왔던 빛들이 이렇게 통과해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 통과한 빛들이 쭉 지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지는 이 빛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나오는 음극선이라는 게 여기 금속판이 아연이든 나트륨이든 칼슘이든 금이든 뭐든지 간에 음극선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럼 모든 금속에 다 음극선이 있구나.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순서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어떤 금속을 대든지 간에 이런 빛이 나왔다. 빛이 나왔다. 근데 이 빛을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더니 이 빛이 어디로 휘어졌다?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다. 그럼 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진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자를 봤을 때 그럼 원자 안에는 어떤 게 있을 거다? 원자 안에는 원래는 돌턴이 얘기했을 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은 어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했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요 음극선이라는 걸 실험을 하니까 이 원자에는 뭐가 있다? 어떤 성질을 띠는 애들이 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이것들은 원래 우리가 있잖아. 이 가운데 원래 있던 건 뭐가 있지? 원래 톰슨은 여기 껍데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돌턴 얘기할 때 얘네들이 서로 같았었잖아. 그죠? 그런데 톰슨이 생각한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들이 있으니까 플러스들은 어디 있을 거라고? 여기에 이 군데군데 플러스들이 물려있으니까 이렇게 퍼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운데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뭐가 돌고 있지?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 맞아? 그럼 이 원자 핵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양성자는 어떤 성질을 띄어? 플러스.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맞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 전자라는 자리에 양성자, 중성자면 원래 이 전자 대신에 이름이 뭐가 돼야 돼? 음성자가 돼야 될 거잖아. 근데 원래는 음성자가 돼야지 맞는 말인데 이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음극선이라는 빛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왜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전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나타내는 뭐기 때문에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돼? 원래는 음성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음성자가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나아지게 돼. 그래서 이 톰슨이 얘기했던 이 실험을 봤더니 어떤 게 있었다? 빛이고 얘가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얘네들은 이 음극선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를 이렇게 놔뒀을 때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니까 이 음극선은 뭐란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람개비를 놔두면 바람개비가 어떻게 된다고?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그럼 우리가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뭐가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바람이라는 건 어떤 입자가 있어야지 그 면을 부딪히면서 바람기를 돌릴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전자도 뭘 가지고 있다? 아주 작기는 하지만 질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다 합친 게 전자의 특성이 되게 되더라는 거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리고 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됐어. 알파 입자는 어떤 성질이냐면 플러스 2E의 성질을 가져. E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할 때 E라는 건 전하량인데 누구의 전하량을 얘기하냐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나타내는 게 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 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나와지는 한 덩어리들을 몰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전하량도 E라고 쓰게 되면 뭐냐면 1.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9승클로 이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되게 작은 거야. 엄청 작은데 이 작은 걸 매달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스몰 e라고 쓰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알파 입자를 쏘아주는데 플러스 2e를 쏘아주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금속 박이 있어. 진짜 끝났다. 완전 조용하네. 금속 박이 있어요. 금속 박이 있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그 플러스 2E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광 스크린 같은 거죠. 형광 스크린이라는 건 어떤 여기 형광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요 플러스 2가 이렇게 부딪히면 다다다다 형광 물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다다다다닥 나와지게 돼. 그랬을 때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이 플러스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통과하더라는 거야. 플러스 2를 쏘아줬을 때 얘가 막히는 거 없이 그대로 다 통과를 하더래. 직진해서 다 통과를 하더래. 그러면 대부분 직진해서 통과한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2를 넣었는데 약간의 꺾임도 없이 대부분이 다 직진으로 통과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일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이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휘어지는 애들을 보니까 뭐가 있다? 플러스 2E가 휘어지려면 어떤 성질을 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가 휘어졌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아주 극소수는 어떻게 됐냐면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비쳤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오려면 여기에 어떤 한 곳에 질량이 어떤 애가 있다고 큰 애가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공을 와서 이렇게 딱 맞추면 공이 튕겨 나가잖아. 맞지?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는 어떤 한 부분에 질량이 엄청나게 큰 애가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이렇게 있는데 원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 비어 있다. 비어 있는데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아이가 가운데 몰려 있겠구나. 얘는 질량이 엄청 크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톰슨이 얘기했던 말을 좀 더 엎으면 이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까지 해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까지 나아지게 되면서 요 전자들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그럼 이네 둘끼리는 서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원자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전기력은 우리가 분식이 F는 뭐 곱하기 K 곱하기 R 제곱분의 뭐 Q1, Q2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력에 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뒤쪽으로 이제 연결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전기력은 사실 별게 없어. 별게 없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잘 먹었네. 난 원래 공차 먹고 배가 부른 스타일이 아닌데 너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게 공차가 다거든요. 그럼 배가 막 고파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면 이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거리가 두 전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전화량이 클수록 전류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빼고 어려운 문제 좀 볼게. 민영이가 문제 풀어져 있을 건데 자료 2번 풀어져 있죠? 네. 복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노트로 했죠. 있어? 네. 뭐는? 노트요. 아, 노트. 자료 2번 앞으로 풀어볼래요? 내용들은 쉬운데 물리가 문제가 어려운 게 자료 2번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머리를 이렇게 띄우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나경원 보니까. 어렵다. 이번 시간 더 필요해요? 조금 더 줄까요? 2번이요. 네, 자료 2번. 자료 2번이요. 자료 2번이면 좀 필요해요. 네. 혹시 자료 2번 다 푼 사람은 3번, 4번도 주세요.
자, 2번 다 불러줄까요? 2번에 1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플마예요. 마플마 2번에 7f 8번에 16대 9 4번에 5x55 혹시 질문 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석훈? 괜찮아요? 오케이. 네, 괜찮은 거지? 네. 진짜 괜찮은 거지? 네, 그럼 뭐 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푸는 공식을 한번 설명할까요? 자, 지금 보면 A, B, C가 3개가 있고 X주상에 고정되어 있는데 둘이가 같대. 그런데 1번부터 보면 B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B는 A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B에서도 힘을 받고 있지. 맞지?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랑 방향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B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어떤 힘을, C에 의해서는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인력. 그러면 B랑 C 사이에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는 이거랑 요거 사이에서는 천력이 작용하니까 A에서는 이런 힘이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색깔 다 B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X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다. 맞지?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A가 B에 가는 힘이랑 그 다음에 뭐랑 C가 B에 가는 힘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되는 거지. 크기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까지 거리도 우리가 R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A가 B에 가는 힘은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 곱하기 2Q 더하기 K 곱하기 C가 B에 가는 힘은 똑같이 R 제곱분의 2Q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서 있잖아. 왜 마이너스 Q를 안 넣고 Q를 넣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디에 썼다고? 요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데 먼저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이랑 C에서 작용하는 힘을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Q를 넣으면 결국은 이 힘 둘이를 빼버리는 거랑 같아버리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힘의 크기만 더해주면 돼.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C가 B에 작용하는 힘 자리에 마이너스 Q를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빼는 게 돼버려서 두 개의 힘이 더 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게 되면 K 곱하기 R 제곱분의 4Q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같은 원리로 A에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까?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데?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 가는 힘 더하기 C가 A에 가는 힘을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B가 A에 가는 힘은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 B가 A에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로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야. 맞나? 그 다음에 얘는 C가 A에 가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부호를 같이 생각해줘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B가 A에 가는 힘은 마이너스 K 곱하기 R 제곱분의 뭐? 2Q 제곱 되는 거 맞아? 맞아? 여기까지 이래요. 그 다음 이거 더하기 얘는 K 곱하기 C에서 A까지 거리는 얼마인데? 2R 제곱분의 뭐? Q의 제곱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그럼 얘는 자 4R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K 똑같고 마이너스 8Q 제곱 플러스 Q 제곱 K 곱하기 4R 제곱분의 얼마? 마이너스 7Q의 제곱이야. 맞지? 그럼 이때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인데? 전기력의 크기는 K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7Q 제곱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왼쪽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C에 작용하는 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하는 중이라서 C에 작용하는 힘은 A가 C에 가는 힘이랑 B가 C에 가는 힘을 서로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A가 C에 가는 힘은 인력이니까 어느 쪽? 왼쪽으로 작용하면 되고 그 다음 B가 C에 가는 힘도 둘 다 왼쪽이네. 맞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뭐 왼쪽이니까 다 마이너스 나와지게 되면 K 곱하기 4R 제곱분의 Q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R 제곱분의 2Q 제곱. 그럼 일단 마이너스는 빼자. 왜냐면 얘가 왼쪽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럼 힘의 크기는 자 4R의 제곱분의 얼마?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이제 자 2번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요거를 문제에서 뭐라 나왔다고? F라고 둔 거야. 맞지? 지금 2번 문제예요. 그러면 F는 어떻게 된다? K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Q 제곱 얘가 F인데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뭐로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F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 7F 나와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B와 C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B와 C, B와 C, B와 C에 작용하는 거니까 FB 대 FC. FB가 아까 K 곱하기 R 제곱분의 4Q 제곱이었지? 요거 때 FC는 지금 요거였잖아, 그죠? 그럼 K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9Q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없어지고 K 없어지고 Q 제곱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가 돼? 4대 4분의 9가 돼서 몇 대면? 16대 9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B는 아까 플러스 X, C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대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4배다.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얘는 이거잖아, 그죠?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거였고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요거였었잖아, 그죠? C랑 A랑 서로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둘이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2Q 제곱이고 쟤는 K 곱하기 4R 제곱분의 Q 제곱이니까 누가 4배지? 8배네. 얘가 8배.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거였는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거였잖아. 맞죠? 그러면 몇 대 몇? 7대 9? 누가 더 크지? C가 더 크네. 그러니까 A가 더 작다 됐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 C를 서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은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A와 C를 서로 바꾼다. 여기에 마이너스 Q를 두고 여기에 플러스 Q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럼 B와 C 사이 얘네들이 서로 무슨 힘이 생기는 건데? 얘네들이는 청력. 맞지? 지금 B가 여기, Q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거랑 이거 사이를 청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는 서로 무슨 힘을 받는 건데? 인력이니까 이렇게 힘을 받겠지. 그럼 힘의 방향이 얘랑 반대가 되는 거죠. 크기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나와지. 그 다음에 자료 3번. 자료 3번 조금 어려워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전하량을 모르는 거야. 아까는 지금 이 문제는 자료 2번은 그나마 쉬운 게 얘가 Q고 마이너스 플러스 2Q고 마이너스 Q라는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훨씬 쉽거든. 근데 자료 3번은 전하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볼까요? 다 풀었어. 예전이랑 민율이랑 토요일 오전에 뭐? 토요일 10시요? 어쨌든 통과만 아니에요? 1월 달부터 1월 달이요? 저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시간표 상으로는 괜찮긴 한데 1월 달. 내년 1월. 바뀌진 않으려나요? 토요일 10시, 오전 10시는 아무도 안 가더니 오기 싫어서 나는 오죠. 원래 막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가까운 분은 시간표가 엄청 바뀌는 편이에요. 과학은 별로 바뀌는 게 없고 대체적으로 바뀌는 건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만 바뀌어요. 고1에서 고2 갈 때는 별로 안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고3이 빠진 자리에 고1이 예비 고1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의고사 치고 가채점 결과 얘기해줘. 고민해보고요. 꼭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꼭 있더라고. 이거 다 끝내줘요? 주말치기 전까지? 중간고사 직전까지 정기 끝낼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 끝내고.
기말 끝나고 한 달 정도 파동하고. 빡세게. 다 했어? 이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전기를 별로 안 줘요. 뭐 되게 두꺼운데요. 아 숙제가 많겠죠. 큰일 났네. 응? 영어 숙제, 국어 숙제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벅찼는데 영어랑 국어랑 좋네. 하필 또 강석 컨셉 김진스. 어? 강석 컨셉 김진스. 그러니까. 조합이 영.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니까. 유신이 그거 잘하잖아. 원래부터 잘했어? 아니 그 스트게 지옥을 좋아했어요. 뭐라고? 그 스트게 지옥. 아, 스트게 지문 덕분에? 그 스트게 좀 무지막지하게 해주시고. 어. 주당 최소 40장. 그게 덕분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리프레스가 있긴 하더라고. 박수가. 각서는 어떻게 되나? 위에서 걔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 이렇게 등급을 아는데. 수학도. 그거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수학도 과학처럼 50점 만점이냐며. 몇 점을 받았길래? 그러니까. 물리 50점 받는데. 저거 50점 만점이냐 소리 나올 거면 50점보다 밑이란 뜻은 아닙니까? 자, 자료 3번 다 풀었어? 풀었어? 네. 아직요? 시간 좀 더 줘요? 한 2분. 야, 이거를 중간고사에는 24문제를 50분 만에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분배구도 문제 풀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시간이 안 걸리더나? 시간 역학이. 걸리는 난이도가 좀 많이 많았어요. 정말. 야, 거의 1분에 한 문제씩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문제 왔어 너희? 몇 개? 수술량 포함해서 19문제 아니야? 많이 적네. 그런데 그럼 할만할지도. 얼마지? 그래.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런 문제가 없었어. 아예 그별 한 개짜리 그런 건 아예 없고. 2점짜리가 아예 3점짜리가 들어. 별두 개가 없었던 자, 플러스 전화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느 방향이라고?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A에서 전기력이 0이 되면 경우의 수부터 먼저 좀 따져줘야 될 거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 A가 플러스고 B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B가 플러스면 얘네 둘이는 이렇게 청력이 작용할 거잖아, 그죠? 맞지? 그런데 C에서 작용하는 게 그럼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0이 되려고 하면 C에서 작용하는 게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네 둘이가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A는 0이 될 수 있잖아, 전기력은. 그지? 그런데 B는 어떻게 돼? 지금 A랑 B 사이의 청력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가 되면 B가 플러스니까 얘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인력이 생겨서 이쪽으로 전기력이 생기게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이번에 뭐하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얘네 둘끼리는 서로 1력. 맞아? 그 다음에 C는 그럼 뭐가 돼야지 여기가 0이 되는 건데 C가 플러스가 돼야지 얘랑 얘 둘 사이에는 청력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받게 되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둘끼리는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건데 인력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힘이 생기게 되겠지. 맞지? 그런데 얘네 둘이가 얘네를 더했을 때 전기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된다고?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럼 이 힘이 더 커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 힘은 어떤 힘이었냐면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알지?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고 이거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잖아. 그죠? 얘네들이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져야 된다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호는 이렇게 될 수 있으나 여기다 하나 더 더해지게 되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전하의 종류는 B와 C가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하량. 지금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뭐가 있을까? 얘네 둘이가 같아져야 돼. 가려. 계속 그리면 안 되는데. 그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리면 뭐지? 자, 보자. 지금 A와 C에 작용하는 힘이랑 누구랑 갖다 해야 되냐면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아져야 돼. 맞아? 지금 A를 사이에 두고 A에 작용하는 힘이 B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랑 A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서로 같아져야지 0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 공식 K는 K 곱하기 A와 C 사이 거리는 2R 제곱분의 뭐? 이걸 Q로 할까? Q 곱하기 QC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랑 K 곱하기 A와 B 사이는 R 제곱분의 뭐? Q 곱하기 QB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 맞아? A의 전하량은 Q라고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면 K 날리고 Q 날리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4R 제곱분의 QC는 R 제곱분의 QB랑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결론 QC는 4배의 뭐랑 같다? QB랑 같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전하량의 크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C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B의 전하량은 B는 아까 마이너스였었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얘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 그래서 1번의 답은 다르다 크다 마이너스 당기는. 그 다음에 2번에 FAC가 FBC보다 크다. FAC가 FBC보다 크다.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볼까요? FAC 자, FAC는 어떻게 나와지게 돼? K 곱하기 4R 제곱분의 Q 곱하기 QC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FBC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B 곱하기 QC 이렇게 나와지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QC를 뭐라 했냐면 4배의 QB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 그지? 그러면 QC 자리에 얘를 다 넣어주면 FAC는 어떻게 되고 K 곱하기 4R 제곱분의 Q 곱하기 4배의 QB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뭐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또 모르잖아. BC를 비교해줘야 되나? 저거 뭐냐 FAB가 FBC보다 더 크다 쓰면은 저거 QB랑 Q랑 해가지고 관계시 하나 나왔던 거 맞아요. 일단 이렇게 이거 QC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럼 지금 얘네 둘이를 비교하려면 4분의 Q랑 QB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해주면 되겠네. 그 C가 플러스 X 쪽이니까 BC가 더 크죠. 네. 그 C가 플러스 X 쪽이잖아요. 최종
Y자인 그게. 어. 그러니까 AC가 더 크죠. 얘가 이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구하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해서 아직 모르지 않네. 이건 아직까지 우리 안 구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거 둘끼리,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이거 둘이는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구했어. 아 진짜. 가려라. 이거 먼저 좀 할까요? 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FAB랑 FBC랑 있잖아. 물리 문제는 너희들 봐서 알겠지만 주어진 건덕지를 다 써먹어야 돼.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이게 Q랑 QB가 지금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걸 더 보면 R 제곱분의 Q 곱하기 QB고, 이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B 곱하기 Q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R제곱 없어지고 KK 없어지고 그 다음에 QB가 없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Q가 뭐보다 크다고? QC보다 크다고. 그런데 QC는 아까 뭐랑 같았냐면 4배의 QB랑 같았어.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쓰게 되면 4분의 Q는 뭐보다 크다? QB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쪽이 더 커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C가 BC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OOXO 됐어?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쭉 다 해가지고 오세요. 문제 제법 좀 푸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원자의 스펙트럼으로 바로 넘어간다. 어디까지예요? 오늘 숙제는 너희들 조금 나가야 돼. 167초까지. 시간 보고 반도체까지 할 수 있으면 다 나갈게요. 누구요? 뭐라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희들 잘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앞에 거 한 1시간 걸렸는데 이거 뒤에 거 30분에 다 나간다고. 반도체까지는 금방이죠 뭐. 반도체도 통과해 있는 건데.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근데 그 지금 힘 빠진 분해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전기 부분부터는 역학처럼 그렇게 골치 아픈 계산들이 없어요. 힘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도 돼. 전기력은 골치 아프죠. 전기력은 지금 했던 것처럼 이 정도 문제가 힘든가요 혹시? 다른 걸 보면 힘들어요. 아니에요. 쉬워요. 아니 왜냐면 킬러 문제들이 없어지면서 여기 전기력으로 어렵게 냈던 문제들이 좀 빠져버렸어. 그래서 경우의 수작과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렸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학보다는 딱 떨어지는 맛이 좀 있어요. 파이 다 떨어지는 맛이네. 아니에요. 역학은 문제 풀다 계산하다가 헤매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헤매잖아. 근데 그런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겠지만 역학은 뭐 내용을 알아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이거를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는데, 전자기학이랑 파동으로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쉬운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있는 거야. 너무 역학에 지금 딱 너희들처럼 역학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가지고 오다 보면 이 이후부터 지금 너희들 딱 물리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느낌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역학에서 힘을 너무 많이 쏟아버려가지고 뒤로 오면 올수록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데, 오히려 뒤쪽에는 개념만 잘 잡혀있으면 문제가 다 풀려요. 역학은 개념이 아무리 잡혀있어도 자기가 수학적인 능력이나 이렇게 계산력이 떨어지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전자기나 파동 같은 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개념으로 가요, 개념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사고력이 완전 나가요. 아니에요.
아마 저 아이가 나를 부르는데 지금 이거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스펙트럼 조금만 보고 있어줄래? 이거 너희들 그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저쪽에 조금 질문 좀 봐. 여기 더워지는데. 지금 손 차가운 사람 있어? 손이 자기 손 너무 차갑다. 없나? 수족냉증 없나? 저기 있긴 하네요. 카운트에서 물 파스를 시킨 바로. 아니 이게 너무 파스가 안 돼. 파스 밟으면 피부가 다 뒤집어져. 아 그래요? 아. 시험 잘 치고 와. 뭐 한다고 이걸 내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 나는 공차를 먹으면 안 됐어. 공차 먹어도 피부 뒤집혀져요. 나 브라운슈 먹으면 핫표 파파린가 뭐 이거 먹으면 이거 되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먹는데 항상 먹고 난 다음에 이래서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이 안 되네. 먹는 건
너무 좋아해서 어떡해. 자, 봅시다.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 지금 있잖아. 스펙트럼 얘기들을 봤을 때 우리가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색인들의 스펙트럼이라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걸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연속 스펙트럼은 뭐였는데 색깔들이 빨주노초 파랗고 이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 같은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광원을 찍었을 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고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 걸 썼냐면 선 스펙트럼은 선이 방출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흡수선도 나와. 방출선은 어떻게 차이가 뭐냐면 검정색 바탕에 방출한다는 얘기는 색깔이 나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뭐 이런 선들이 나와지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나와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통과 때 배웠던 거는 대표적으로 말할 때 고온의 기체 광원까지는 아닌데 이게 적당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출선이 나와졌었다. 그럼 흡수선은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되어 있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를 들면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흡수하는 빛은 빛을 흡수하게 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지? 검은색이 나와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검은 선이 나와지게 돼.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에다가 이런 검은 선들이 나와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지구과학이 아니라 물리라 보니 이 스펙트럼에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때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 색깔 쪽으로 갈수록 그럼 여기 이 색깔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빨간 색깔 바깥쪽을 뭐라 그래? 적외선. 그러니까 이게 빨강은 붉을 적자에 바깥 외자를 써서 적외선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보라 색깔 바깥쪽을 뭐라고 그러겠노? 자외선이라고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에너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적외선이랑 자외선이랑 비교할 때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자외선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자외선이 더 크다는 걸 그러니까 쌤처럼 단순 암기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그러는 거지. 자외선 차단 크림은 있지만 적외선 차단 크림을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강한 빛이 피부에 닿으면서 이게 염증이나 아니면 암 유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자외선이 더 에너지가 어떻다? 더 세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에너지는 자외선이 더 커.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키는 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파동이죠. 파동이지. 그러면 파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뭐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뭐 중력 포텐셜 mgh, 탄성 포텐셜 2분의 kx의 제곱 이런 얘기도 배웠었잖아, 그죠? 근데 파동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파동 에너지는 우리가 hf라고 쓰게 돼요. h라는 건 플랑크 상수고 지금 굳이 몰라도 괜찮고 플랑크 그러니까 상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요 f가 뭐냐면 진동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지금 전등빛에서 빛이 막 내리쬐고 있어. 그럼 이런 빛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파동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의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이거든. 그럼 여기서 빛들이 이렇게 횡파니까 이렇게 그림이 한번 내려올 거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요 면이 받는 에너지를 볼 거야. 이 면이 받는 에너지는 물론 이렇게 있겠지. 이게 끝을 좀 보면 그래. 요 면이 받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면이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여기로 파동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럼 에너지를 누가 더 크게 넣어? 요 면이 받는 에너지를 보면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겠지. 이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진폭이야. 이게 진폭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얘가 이번에 빨간 색깔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같은 진폭이라 쳤을 때 진폭은 똑같은데 빨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면에 받는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 빨간 색깔이 더 크겠지. 왜? 노란 색깔이 한 번, 두 번, 한 번 반 여기에 들어갈 때 동안 빨간 색깔이 몇 번 들어간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세 번 반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랑 비례한다? 진동수랑 비례한다.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땐 이런 그림인데 공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HF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연결을 시키자. 지금 보면 뭘 볼 거냐면 노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을 볼 때 진동수는 노랑이랑 빨강이랑 비교할 때 누가 더 컸다? 빨강이 더 컸다. 그러면 여기서 파장은 누가 더 길어? 파장은 누가 파장이냐면 뭐가 파장이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이까지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원래 상태잖아. 그죠? 이까지 오는 동안에 요 거리 얘가 파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 우리가 그 뭐지 역학 때 배웠던 변이라고 얘기했던 거 처음과 나중을 직선으로 이은 얘가 파장이야. 이해가 돼? 그럼 빨간 색깔 파장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니까 빨간 색깔의 파장은 요까지가 빨간 색깔 파장인 거야.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길어? 노란 색깔이 더 길어.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당연한 거야. 파장이 길면 진동을 조금밖에 못할 거잖아. 그죠? 그럼 진동을 조금밖에 못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이렇게 연결되게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때 꼭 같이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커진다.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연결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58쪽에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과 에너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설명이 좀 끝났어요. 물론 있잖아. HF는 람다분의 C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나중에 파동에서 할 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동수랑 파장 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별건 아닌데 미리 설명할까요? 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의 빛의 파장과 에너지 꼭 같이 기억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와지게 되는 게 보호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에 관한 얘기들을 해야 돼. 있잖아. 새로운 얘기들이 하나 나와지게 되는데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 값이다. 에너지가 있는 상태. 그냥 에너지로 생각해주면 돼요. 에너지 준위 이퀄 에너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좀 지워도 되겠지? 지금 우리가 원자 모형에 관한 얘기들을 배우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돌턴에 관한 얘기를 했고 톰슨에 대한 얘기를 했고 러더퍼드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러더퍼드까지 얘기하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구나까지 얘기가 됐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어야. 보어가 뭘 했냐면 수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수소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 있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1족이니까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수소가 되게 되는 거지. 알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상태? 안정한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에너지가 크다 작다? 에너지가 작은 게 바닥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거. 그게 바닥 상태. 그러면 에너지가 안정적인 바닥 상태인데 이렇게 좀 적은 이유가 수소라는 건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자가 무조건 첫 번째 껍질에만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럼 얘가 세 번째 껍질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알지? 그러면 얘가 바닥 상태가 안정된 상태를 했잖아. 그죠? 바닥 상태가 안정. 됐나? 그럼 얘가 세 번째 껍질로 가. 그럼 세 번째 껍질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 상태를 무슨 상태라 얘기한다?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면서 들뜬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잖아. 그죠? 작았던 에너지가 커져야 돼.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줘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맞아? 나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가고 싶어. 그럼 요 사이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줘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럼 그 두 개의 에너지 크기는 서로 어떻게 되겠노?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는 무슨 선으로 보여지게 되고 흡수 스펙트럼 검은 선으로 나와지게 되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뭐가 나온다고? 방출 스펙트럼 방출선으로 나와지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쌤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너희들 통과 때 보면 똑같은 호사라면 이 선이 흡수선과 방출선이 똑같이 나와지게 됐잖아. 이 두 개의 에너지가 같아서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전자 껍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자 껍질이거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동하는데 에너지를 더 들어야 되는 거니까 껍질이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겠지. 맞죠? 근데 커지는데 얼마만큼 커지냐면 N제곱분의 K만큼 커져요. N제곱분의 K만큼. 그런데 얘가 커진다 했잖아. 그죠? 커진다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다시 무슨 말이냐면 N이 무한대일 것 필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전자가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소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 날아갈 수 있죠. 어떻게? 화학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수소 원자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아니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자 하나가 날아갔어. 그럼 그거 뭐야? 그럼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뭐고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에너지 값이 뭐가 될까? 무한대의 제곱분의 1이야. 0. 그렇죠. 0이 수렴하겠지? 0 이렇게 나와지게 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얘가 제일 에너지가 왜 얘가 에너지가 큰 거야? 0이면 에너지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n이 1일 때를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원은 얼마? 마이너스. 이 원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얼마였다고? 0이고 제일 에너지가 작은 게 뭐라고? 마이너스 k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 값이 커진다. 이 말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있잖아. 보어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더니 얘가 만약에 흡수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방출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나와지게 된 거야. 이건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누가 이동해서 이런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그렇죠. 전자들이 이동해서 이런 에너지 선들을 나타낸다 했잖아. 그죠? 방출선들이 나타난다 했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런데 그럼 이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아무 표시도 없는 이 새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다 없다? 움직이는 전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보어다, 과학자다 생각을 하고 이런 실험을 했어. 그러니까 수소들이 움직이는 수소들이 가지는 에너지들에 따라서 이런 선들이 나와준다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여기 선이 없는 곳은 수소가 없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는 곳에 전자들이 몰려있구나 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고?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라는 사람이 수소를 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수소대로 얘기를 하면 보호가 수소를 가지고 스펙트럼 선을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들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연속 스펙트럼이 뭐였지? 무지개처럼 쭉 색깔들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색깔들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 그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다? 이 사이에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네? 이까지 되지. 이게 뭐였다? 전자 껍질이었다. 그래서 이걸 그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거부선이 나와지게 되고 여기 있던 애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색깔선이 나와지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껍질이 점점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에너지 값을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놓자. 그럼 무한대로 넓어버리고 무한대로 커져버리게 되면 에너지 값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게 첫 번째 값으로 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정의 내릴 수가 있더라. 이까지 이해됐어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수소의 원점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됐어? 확실하게 이해됐지? 이러고 나서 이제 라이먼, 발머, 파셴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라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한대 컴퓨터 에너지가 얼마였다고? 0. 그럼 여기다가 내가 n이 1일 때라고 그려보자. n이 1일 때 에너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k다. 원래는 화학 시간에는 1312, 물리는 83.1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개수를 외우는 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비례값으로 바로 비례상수로 잡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n이 1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k야. 그치? 그럼 n이 2일 때 에너지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표시하고 싶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4분의 k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4분의 k는 뭐 대충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k가 여기야? 여기야. 예.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k야. 맞지? 기준이 어디라서 0점이 어디야? 여기가 0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k잖아.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4분의 k야. 그럼 n이 2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가 되는 거라고? 여기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k로 만들어지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세 번째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9분의 k일 거잖아. 그죠? 그럼 더 이쪽에 있겠지. 대충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나와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자, 요 그림까지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제일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에너지가 떨어질 때 제일 에너지가 큰 게 뭐지? 네? 제일 에너지가 큰 거, 무한대에서 에너지가 떨어질 때 가장 에너지가 큰 건 1로 떨어질 때야, 2로 떨어질 때야, 3으로 떨어질 때야. 1로 떨어질 때가 제일 에너지가 크겠지. 자, 다시 무한대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에너지가 가장 커지려고 하면 어디로 떨어지면 된다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될 거잖아. 마이너스 k만큼 떨어지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n이 무한대에서 n이 1로 떨어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은 얘가 제일 에너지가 크면서 무슨 빛의 영역이 나와지게 되냐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와. 아까 자외선 영역이 제일 에너지가 크다 했잖아요. 그죠?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와지게 돼요. 이걸 알아낸 사람이 라이먼이야. 이걸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라이먼 계열은 무조건 어디로 떨어지는 거라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에너지가 제일 크냐면 있잖아. 생각을 한번 해봐. 라이먼 계열은 첫 번째 껍질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라이먼 계열이라는 데 있잖아. 그죠? 그럼 라이먼 계열 중에서 제일 큰 건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였어. 그럼 첫 번째로 떨어지는 전자 껍질 그 가진 에너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어떻게 되는 건데?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두 번째에서 그렇죠. n이 두 번째에서 이쪽으로 떨어질 때 제일 에너지가 작겠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세기로 떨어질 때 에너지의 값은 얼마가 되는데? 에너지의 변화량은? 크기를 따지면? 4분의 3. 4분의 3k라는 거 나와죠? 2에서 1로 떨어지면 되는 건데 얘는 4분의 3k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4분의 k였으니까. 이해가 돼요? 요렇게 나와지게 돼요. 그런데 요렇게 나와지게 되면 그래 그러면 라이먼 계열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이거고 제일 큰 거는 k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러면 라이먼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전자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무한대에서 n이 2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발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발머 계열 중 가장 큰 값이야. 이게 얼마지? 4분의 2.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얼마? 4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봐봐. 라이먼에서 제일 적은 게 이거였잖아. 에너지가 제일 작은 4분의 3k. 그런데 발머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발머 계열인데 그 발머 계열 중에서 제일 큰 게 4분의 k야. 그럼 에너지 자체가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발머 계열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기는 한데 얘는 무슨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고? 발머 계열이다.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럼 발머 계열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건 어디로 떨어지는 거? n이 어디서? 3에서 n이 2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라이먼, 발머, 파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라이먼이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두 번째 껍질로만 떨어지면 다 발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건 뭐다?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에너지가 얼마야? 36분의 5K 나아지게 되는 거구나. 네. 네. 맞죠? 이렇게 나아지게 되겠죠. 에너지 차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 그 다음에 누구게? n이 3으로 떨어지는 거. 파신. 무슨 계열이 나오겠노? 적외선. 맞죠? 여기서 이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봅시다. 자, 지금 159쪽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완자에서도 되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놓다 보니까 뭔가 말이 길어져서 힘들 수 있어서 지금 한꺼번에 먼저 정리를 하고 왔어. 그래서 지금 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는 원자 모형이다. 이 특정한 궤도가 뭐라고?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서 안정한 상태는 바닥 상태에 나아지게 되고 수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있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된다. 안정한 상태다. 가장 에너지가 어떻다? 안정하다. 가장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작다. 맞지? 안정하려다는 얘기는 가장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K 여기가 제일 에너지 작은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궤도를 봤을 때 이 전자 궤도는 전자 껍질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전자 껍질을 다른 말로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스몰 n이 의미하는 것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n이라는 건 전자 껍질이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에너지 준이 양자화돼 있는지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값만 받는다. 얘가 있잖아. 이거 별 필요가 없는 게 에너지의 양자화라 돼 있잖아요. 그죠? 양자역학이라는 거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양자화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자화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나중에 파동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질량도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었잖아. 그지? 그런데 그걸 양으로 잰 거지. 양으로 값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숫자로 나타낸 양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양자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난 잘 모르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 명령체계가 이진법으로 돼 있다더라고. 0101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대물리학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뭔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뭐 이렇게 약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양자화예요. 혹시 뭐 그런 거 오비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오비탈도 우리가 그걸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화학 공부를 한 친구들도 알겠지만 오비탈에서 S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자기 양자수, 방위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0이면 S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그 0이면 S구나. 그렇게 약속 같은 거예요. 숫자를 보면 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키는 것처럼 숫자를 보면서 그 기호를 보면서 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양자화인 거야. 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전자껍질이 1, 2, 3, 4다. 이거 주양자수를 보면서 이 전자껍질이 하나구나 두 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에너지 마이너스 K 이런 것들 첫 번째 껍질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숫자로 계산해내게 그게 양자화예요. 모든 걸 숫자로 다 증명해내고 알아내고 한 걸 다 양자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이랑 두 개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고전역학은 누가 한 거? 뉴턴이 한 거.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님께서 하신 거. 그러니까 모든 걸 양자화시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에너지 값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 얘기고 에너지 준이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k 제곱분의 n이라는, 그러니까 n 제곱분의 k라는 거야. 이거 되지? 그 다음에 바닥 상태, 뒷대 상태 아까 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중위에서 지금 첫 번째 껍질이 제일 낮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점점 촘촘하게 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충분히 나눠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전자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 이동하는 것들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이 이동하는 거.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무슨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무슨 상태가 된다고? 바닥 상태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아지게 되더라. 그 다음 페이지에 160조. 전자의 전위와 강자 에너지에서 에너지는 HF로 갖고 에너지 차이 지금 계산한 거. 아까 뭐 이런 차이를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에너지 중요한 선 스펙트럼 N제곱분의 13.6 화학에서 말할 때는 1312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먼, 발머, 파쉘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아니겠지? 그래서 54분이긴 한데 더 풀면 오늘 맞죠? 내가 맛있는 것까지 먹여놨지만 자 그래서 167조까지 숙제할게요. 와 많다. 167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보호 부분 별로 질문할 게 없을 거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거라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랑 전류의 자기작용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류의 자기작용까지 끝나고 마지막 주 세 번째 주에 전자기 유도 해서 세 번째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근액으로 바로 다시 기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거 뭐예요? 저거 저 안에 펄 있는데 그냥 사는데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변기에 버린 거죠.